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제주 지역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김한국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도의회는 1월하고 2월 중순까지는 회기가 없죠. 약간 휴식기인데 이런 시기에 도의원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정민구 의원님은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지역구를 거의 돌아다녔었고요. 그리고 그 2월 24일부터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첫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 의원님들은요. 의외로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요.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에 맞는 지역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얻는 지식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예. 그래서 의외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안 보인다 해가지고 쉬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러한 형태로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한국 의원님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지역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몇 차례 했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 예술체육고등학교 이제 전환과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전라, 광주권 벤치마킹 같이 갔다 왔고요. 직접 갔다 오셨군요. 예. 왜냐하면 업무 보고 때 그런 분들을 나중에 직접 가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또 추자면 연합청년회 이취임식이 있어서 추자도까지 갔다 오셨어요? 추자도까지 가십니까? 가서 이취임식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제주도 전역을 돌아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늘 두 분 모셨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입니다.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4명의 후보가 결정됐죠.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가 어제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달 8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연설회에 나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제주 지역 당원들이 결집한 가운데 저마다 제주와의 인연과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제주 공약을 설계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의 발전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 조속 착공, 신항만 건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으며 제주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열악한 우리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7년까지 전국 평균인 7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 도시가스 정압기와 배관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자신이 총리 시절 추진했던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짓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저는 당연히 다 되슬로 생각했더니 아직이 아니라 없어버렸어요. 시작한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제주 신공항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제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힘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현안 많죠. 당장 우리 제2공항 조속히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관광청 만들어야죠. 그리고 제주도에 정의 안 되면 비례대표라도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앞서 제주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4사람의 후보가 최종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현재 초반 판세 이제 뭐 시작됐습니다. 경선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초반 판세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니? 먼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니까 김한국 의원님 지금 초반 판세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울산 시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선의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를 한 만큼 당내 기반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 2011년도에 정치에 입문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예. 최근에 그런 10여 년에 걸친 그런 경륜들이 이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 김기현 후보님이나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나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뭐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님이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정민구 의원님 보시기에는 초반에 김기현, 안철수 후보 초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말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데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아마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여론을 봤을 때 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하나는 1차전에서 끝날 걸 가능성이 많다. 아, 결선 투표까지 안 갈 수 예,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에는 1차전에서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양상은. 결선 투표까지 가면요. 저는 저희 언론들이 김기현, 안철수만 주목을 하는데 오히려 천하람 후보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당원 100%인데요. 지금 80만 명 되죠. 언론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 이준석 대표 시절에 입당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선 투표까지 갔을 경우에는 의외로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 네, 이게 일단 높긴 한데 네네. 아, 그 얘기는 뭐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를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기현 뭐 죄송스러운 얘기죠. 김기현 후보를 보아서 결선 투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들이 많이 들면 들수록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 분석에 대해서 김한국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네 분이 이제 어쨌든 경선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네 분 중에 한 분이 50%를 넘는다.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결선 투표까지 무조건 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예비 컷오프 할 때도 보면 뭐 두 분의 후보님이 나름대로 이제 2강 2중으로 가고 있지만 그 천하람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이제 표가 10% 이상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두 분의 표가. 그러면 지금 현재 50%를 넘는다고 하면 50, 40, 10이거든요. 100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갈 것 같고요. 결선 투표로 가고. 그렇죠. 그 대신 갔을 때 변수가 아까 우리 정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천하람 어찌 보면 이준석 퀴즈잖아요. 이준석 이제 전 대표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천하람 후보의 표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결론이 난다고 보는 게 어쨌든 두 분이 이제 결선 투표 가게 되면 천하람 그리고 황교안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그러면 얘기 있습니다. 나온 김에 정민구 의원님 그 이번에 주목을 끄는 후보가 물론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는 그 양강 구도입니다만은 천하람 황교안 후보
과연 선두권을 위협할 수 있을지,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 저는 이 부분이 주목을 그 끌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기간이 중요한데요. 예. 제가 저희 당 대표 우리 당 대표 선거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실 때를 봤을 때는 그 이제는 당원들이 국민들이 무조건 인지도가 있다 해서 투표 행위를 하진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질을 본다는데 한 달 동안에 아마 오늘 어제 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TV 토론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속에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천하람 대표가 의외로 말씀도 잘하시고 토론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방송인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필을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당은 아니죠. 근데 그 세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결선 투표를 갔을 경우에는 이분이 가장 다크호스일 것 같고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차차 속의 태풍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이 세 분이 어떻게 할 것이에 따라서 결선 투표 양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저는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1차에서 끝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동의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하람 후보가 이제 상승세임에는 분명한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예, 물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된 이후에 젊은 층들이 대거 이제 책임 당원으로 가입이 돼 있지만 분명히 저희 당내에서도 그런 지지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층만 갖고 이게 50% 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천하람 후보가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모르겠는데 과연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그리고 김기현 그 두 분의 어찌 보면 고수잖아요. 두 분의 벽을 넘기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녹록지 않다. 그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이거 한 거 여쭤볼게요. 당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만 명? 80만 명. 제주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전국 단위도 그렇고 제주도도 많이 는 이유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아마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하기 전에는 저희가 당원이 한 30만에서 35만 정도 됐었습니다. 30만이면은 2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이후에 굉장히 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계층도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그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TK, PK, 영남권이 굉장히 저희가 지지 기반이었는데 그 이후에 수도권에서 아주 많은 당원들이 새로 입당을 해서 이번 선거는 TK, PK만 보고는 선거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서울, 경기, 수도권과 젊은 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00만 이상 다 됐죠. 민주당은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 분포도 언론에 나온 걸 봤거든요. 수도권이 많아요. 수도권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구 경북 중심이었다가 수도권이 많아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이 수도권의 표심이 향방을 가르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는데 수도권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흐름이 있다라면 1차에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건대 결선 투표까지 가리라 보는데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자꾸 대통령 보호한다는 말씀 나오셔서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된 게 이제 선거 시작됩니다만은 그동안 계속 윤심 논쟁이 있었습니다. 김한국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윤심이 있긴 있는 겁니까? 윤심이라는 뜻을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윤심은 대통령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님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만큼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물론 후보 입장에서야 윤심이라고 이제 알리고 싶겠죠. 근데 과연 대통령께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건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건 당원들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심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고한 대통령의 마음은 아니라고 윤심은 생각하고 없다. 예, 이 말씀이신 저는 거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민구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심이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예. 없으니까 뭐 윤심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대통령실의 워딩이 워낙 자주 나오고 발빠르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윤심이겠거니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심이 있다라는 게 특히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지속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에게 개입을 한다는 거는 곧 대통령 마음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심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한국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정당하고 그 대통령실의 청와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안들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실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어쨌든 당무에 대한 협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물론 좋게 얘기하면은 정책 협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개입이라고 하지만 저는 어떤 정권에서도 그런 정책 협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 이번에 그 우리 전당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이 후보들이 자꾸 윤심 뭐 이런 말씀하면 뭐지만 윤심 8일을 했습니다. 윤심 8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립성을 말하기 위해서 경고를 한 부분이고요. 예. 아까 우리 정민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김기현 대표도 청와대에 초대했지만 안철수 후보님도 부부를 청와대에 초대해서 저는 뭐 딱히 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대통령님의 마음은 뭐 공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정민구 의원님 이번에 그 윤심 논쟁 민주당에서 봐서는 지금 득실을 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것까지 말할 단계는 위치도 아니고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아니, 밖에서 보시기에는 아니 국민의힘이 예.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예. 전당대회가 흥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저희 마음이죠. 근데 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이제 그 흥미진진하잖아요. 예를 들어 결선 투표까지 갔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아까 그 당무 개입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당하고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런 뭐 국가의 미래를 위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이 너무 그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당무 개입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당무 개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이라는 게 대통령이라는 게 여당일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치 상황도 바라보고 국가를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쉽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 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과도한 당무 개입 아니냐. 그런 부분은 보통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가 이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뭐 정책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제2공항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결론을 법정 기한인 3월 초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사업 가부 결정이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고 공언해 정부의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이후
법정 기한인 40일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약한 만큼 현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중점 평가 사업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갈등 조정 기간을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최종 결론을 낼 수 없게 돼 환경부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 보셨는데요. 환경부가 특정 시점을 짚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 지금 밝힌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입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환경부의 전략 환경 평가 협의 과정에서 뭐 재보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장기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공약이 또 제2공항 조속 추진이잖아요. 환경부의 입장이 사업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 좀 섣부른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예. 지나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달에 입지가 결정이 그렇죠. 발표가 됐고 이제 예. 8년이 됐고 예. 그 2021년 7월 달에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저는 아까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아마 법적으로 예. 지난 1월 5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환경부로 제출했기 때문에 3월 6일이 법정 시한 기일입니다. 예.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을 봤을 때 저는 검토할 만큼은 충분히 검토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보완한다든지 뭐 중점 뭐 평가 사업으로 요청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이런 네.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21년 7월 달에 반려했을 때 중점 평가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오영훈 지사가 뭐 아니, 지사는 그 이후에. 예.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지금 취임한 지도 지금 한 8개월 되지 않습니까? 예.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가면요. 그 얘기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검토할 만큼 검토해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환경부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예. 입장이 그 제2공항 예. 추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2021년 7월 달에 반려를 해서 1년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중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1년 6개월이 지난 만큼 충분히 보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더 이상 끌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 지금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예.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다시 재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 환경부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정민구 의원님 그동안 뭐 철새 문제라든지 조류 문제라든지 일단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완 반려 결정을 내렸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보완 가능하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환경부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동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할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동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제주도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완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예. 그렇다면은 이 평가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한해서는 공개를 해야죠. 도청에 대해서는. 근데 오영훈 지사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그걸 공개를 해달라. 뭐를 보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청이 알지를 못해요. 보도자료는 나왔습니다만. 보도자료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서희건 한 분이 가셔가지고 열람도 했다고. 그 열람인데 그게 그 많은 양을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동의를 했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실제 매끄럽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네. 제주도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럼 결정 일단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에는 뭐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최근에 환경부에 제2공항 사업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중점 평가 사업은 환경 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돼서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에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론이 다소 이제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환경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들어와 보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뭐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주도의 중점 평가 사업 지정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한국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중점 평가 사업을 요청하는 시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진작 했었어야.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반려했던 시점은 1년 전이고요. 21년 7월 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8개월 동안이라도 그리고 이 중점 평가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그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판단 못하고 있다가 시민사회단체가 요청을 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또 중점평가 사업을 요청한다? 그동안 8개월 동안 저는 오도정 우리 께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시기가 너무 늦었다. 아니 그동안 뭐 했다가 집행부의 의견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가 요청을 함으로 해서 중점평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예전에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식적으로가 아니고 질의해서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실제 이제 김한국 의원님 말씀에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동의 못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중점평가 사업 지정은 그 이전에 해야죠. 지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그때쯤에 지정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미 시점이 환경부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촉박하잖아요. 3월 6일 날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오영훈 도정이 잘못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될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이 부분을 놓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민구 의원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과거에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단 그 성산읍으로 입지를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린 겁니까?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만 있으면은 추진을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3월 6일이면 결론이 나겠죠. 그럼 중앙부처에서 역할을 한 거죠, 다. 두 차례 정도 재보완 요구를 하고 네네. 중간에 뭐 여론 수렴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끝내 그 대통령 임기 안에는 결론을 못 내려서 어떤 고민이 민주당 내에서도 컸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중앙부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현재 제주도 의원분들도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절차적 과정이 정당하다라면은 앞으로 찬반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미 공항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은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면은 어느 정도 절차적 정당성은 지금 뭐 갖춰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점 평가 사업에 대한 지정 권한은
기관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 두 가지입니다. 요청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 갈등이 필요했을 때. 그러면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분을 왜 환경부에서 두 차례나 보완 요구를 하면서 보완 요구 반려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도 있었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도 손 놓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환경부가 결론을 내리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제2공항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 시간은 온다라는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풀이해 보면 인허가 그리고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외에 제2공항 자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도의회, 도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민구 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시간은 온다. 지금부터 제주도의 시간이죠. 제주도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야 되고요, 국토부는. 그리고 제주도만에 있는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제2공항 과연 그 입지가 가능하신가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본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전략 환경 평가가 통과됐어요. 그럼 그 고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와는 또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뭐 용역이라든가 설계를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우리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내야죠. 만약 그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뭐 보완을 하거나 부결되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주도의 시간이 맞죠. 지금부터는. 그렇다고 뭐 도지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도의회라는 동의 절차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평가를 내려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2공항 찬성단체에서는 도지사가 제2공항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면 좀 반발하는 성명서도 나왔어요. 김한국 의원님께서는 이 제주도의 시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도의 의견을 이제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 시절에 국토부에 의견을 냈죠. 제2공항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라는 게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100%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절차긴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그리고 또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안은 의회로 옵니다. 그런 지사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로 오게 되면 아까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부결할 만큼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원래 가결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여론조사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어쨌든 도민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모 언론 그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대 의견들이 많았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는 이제 찬성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우리 의회에 이제 그런 동의 절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오차범위라고 하면 아직도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이로 인한 어떤 도민 갈등, 의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오영훈 지사의 이제 숙제죠.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은 앞으로 이 부분 점점 더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관부의 고시가 되고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 다시 환경영향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뭐 한두 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갈등의 소지들을 해결을 해야죠. 제주도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찬반을 뛰어넘어서 제주도에서는 객관적인 분들로 그 환경영향 평가를 통하고
의회로 넘어왔을 때 의회 나름대로 그거를 그 심사를 하면서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뭐 의원님들이 갈등이니까 이러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인허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이 될 것이다. 만약에 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저는 딱 그 이 제2공항 문제가 찬반을 넘어서 예. 우리가 너무 많은 기일이 소요되면은 또 제주도만의 또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뭐 제2공항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우려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김한국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환경 영향 평가 이제 동의 후에 그 실시 설계 절차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본 사업의 궤도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앞으로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 도민들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 또 우리 도의 의견 그리고 의회 의견을 합쳐서 가기는 가되 우리 도민들의 갈등을 줄여주는 게 우리 의회와 우리 원도정의 저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앞으로 뭐 생각을 제주도의 합니다. 시간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는요. 중국인 관광객 다시 온합니다. 최근 오영훈 지사가 상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 여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 지사는 제주경제도약 도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제로인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비자 면제 지역인 제주 지역에 대해서라도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긍정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이 제주도만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현황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하다며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 중국인 관광객 제주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작년 12월, 11월 그래서 그 방역 방침을 바꿔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기 비자 풀어준다고 그래도 좀 들었는데 미군도 잘 중한 간에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기대를 갖고 중국 관광객을 잘 맞이할 준비를 저희들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 겁니다. 방금 보셨습니다만 지금 중국인 관광객 다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주한 그 중국 대사도 지금 만났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직접 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의 무사증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중국인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 김한국 의원께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그 단기 비자 발급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 내의 코로나 확산 추이가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국하시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양성률이 1%대로 줄어들어서 아마 단기 비자도 재개됐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추이라고 하면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빨리 해야 될 시점인가 당연한 움직임이다. 뭐 정민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영훈 지사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상당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움직였다고 보고요. 저는 오영훈 지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제기한 게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잘 돼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한국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문제는 제가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거에 좀 중국인 관광객 1년에 뭐 200만 명, 300만 명까지도 온 적이 있어서 제주 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문제점도 많았거든요. 뭐 중국인 관광객만 봐서도 뭐 기초 질서를 안 지키는 문제, 또 범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의 인식이 안 좋기도 했고 중국 자본이 지나치게 제주를 잠식한다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제 3년 만이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중국인 관광객을 맞는 제주도의 관광 정책, 우리의 자세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몇 년 전에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우리 공항 국제선 대합실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버린 쓰레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뭐 무단 횡단하는 부분, 또 중국인들이 우리 도민들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과연 도민들께서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희도 외국 사례를 이렇게 나가 보면 굉장히 기초 질서를 이제 안 지키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들이 각 국가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참에 우리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단속도 강화해서 진짜 제주도에 가면은 마음 놓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안전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대응책을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받아들일 준비는 하되 또 법 질서를 무시해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소관 상임이니까 아주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명쾌한 주 이 방송을 하러 오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한번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제주도 가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이런 건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우리 그 중국인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려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무관이익 원칙을 철저히 적용을 해서 준법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강제로 뭐 이걸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 오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러한 교육, 사전 교육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 보고 저는 도정에다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관광과 관련해서 현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물론 중국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닌데 대부분 중국인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일몰 시한이 4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주도는 제도를 계속 연장해야 한다. 투자 기준 금액은 대신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토지 잠식, 부동산 과열 논란 때문에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오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연장하는 게 맞는지 폐지해야 할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제주도에 정착해서 일면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에 한정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 보니 먹튀 논란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절차가 5억을 투자하면 그 F2라고 체류 비자를 줍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F5라고 영주권을 주는데 사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금액 상향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도를 일단 연장하고요. 그렇죠. 제도를 연장하는 그 내용 안에 보면 금액을 상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병행해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예. 과거에는 치고 빠지고 먹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투자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대부분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해외 그런 홍보 안내도 필요하고요. 아, 뭐 동남아라든지 다른 그렇죠. 국가로 다변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투자 이민 제도가 지금까지는 우리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극히 그 개발업자, 쉽게 말하면 건설업체 외에는 그렇게 이익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그럼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정 부분 투자 이민제라는 게 어찌 보면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뭔가 기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생긴 그 근본 취지도 자본과 투자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는 거는 사실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연장은 하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행을 하지 말자라는 주의였어요. 아,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요. 외국인에게 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다른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뭐 임대를 하죠. 장기 임대 같은 경우를 하면서 아마 그 공장을 짓거나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땅을 제주도 땅을 외국인에게 매매를 하면서 물론 그 지표상은 많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 세수 확보라든가 그런 많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지금 한 15년 지나서 단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이게 눈 가리고 앙웅이라는 거죠. 15년 전에 5억하고 지금 10억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있는 제도를 뭐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5억에서 10억 하는 게 뭐가 이득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15년 동안에 저희들이 부각된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지 단순히 5억에서 10억을 올렸다 해서 다시 시행을 한다. 이거는 저는 너무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언짢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제주 지역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